자, 보시면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제 진행할 텐데, PPT 안 뽑아 오시네? 안 뽑아도 다 볼 수 있어요? 실습하면 컴퓨터 화면하고 실습하고 같이 못 보잖아요, PPT를. 될 수 있으면 PPT는 뽑아서 같이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메모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뭐, 제가 한 장 한 장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굳이 한 장으로 안 해도 되고, 조금 저처럼, 이렇게 2장 출력해도 되고, 프린트 옵션 다 있죠? 2장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4장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보기 좋게 한 장으로 크게 할 사람들은 크게 하면 좋고, 기호에 따라서 하라고 제가 한 장으로 다 올려놓은 거예요. 출력 옵션에서 2장, 4장, 6장, 10장 이렇게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실습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해제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SPSS 실행을 시켜놨습니다.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 데이터 보기하고 변수 보기 두 개가 있어요. 누르면 화면이 조금씩 바뀌죠. 데이터 보기는 뭐냐면은 실제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엑셀처럼 여기다 값을 다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변수 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엑셀에서는 첫 행이 변수 이름을 쭉 나열하게 돼 있죠. 그런데 SPSS는 변수와 데이터 이름을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변수명은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 보기 탭이 있고요. 데이터 보기 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실습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 들어가면은 엑셀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엑셀을 가지고 다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엑셀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우리가 데이터로 SPSS에다가 가져오게 하는 방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에서 여기 보면 노란색 오픈 버튼이 있어요. 오픈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데이터 있는 쪽으로 찾아가시고 데이터 열기 누르면 sp.sav 파일만 보일 거예요. 이게 SPSS 파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 파일 유형 있죠? 밑에 파일 유형 이걸 보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PPT 그래서 필요한 게 PPT랑 같이 보면서 쫓아봐야 돼요. 화면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PT 보면서 화면 보다가 놓치면 빨리 PPT 보고 제가 사진을 캡처를 다 해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파일 유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엑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PSS가 아니고 엑셀형으로 바꿔서 놓고 보면 엑셀 하나가 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도스보포표 엑셀을 클릭하시고 열기 누르면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엑셀 데이터 파일 읽어온다고 이렇게 쭉 뜨죠? 쭉 뜰 겁니다. 그 워크시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혹시 엑셀의 자료가 워크시트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당연히 데이터 첫 행에 변수 이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ID, 그레이드, 학점이라고 써 있는 게 이 세 개가 엑셀 1번의 첫 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는 변수명으로 구분해내는 겁니다. 이 옵션이요. 자, 그렇게 쓰면 됐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그냥 오케이 하시면 돼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우리 데이터 보기 화면 있죠? 데이터 보기 화면에 보면 이렇게 값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탭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밑에 변수 보기라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변수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얘는 뭘까? 들어가 봤더니 ID, 그레이드, 학점 요 세 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데이터 보기에 위에 있는 요 위에 그 행 이름 있죠? 열 이름이 여기 변수 보기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SPSS는 변수 이름하고 데이터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변수에 세팅해줄 게 좀 있어서 그래요. 변수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척도, 우리 척도 배웠죠? 그래서 뭐 명목 척도 뭐 이런 거 배웠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떠나서요. 여기 보면은 변수 이름은 영어로도 돼 있고 한글로도 돼 있죠.
상관없습니다. 한글도 그대로 다 인식을 해요. 영어, 한글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영어로 써놓으면 레이블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한글 이름을 붙이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값을 넣어야 돼, 이제 값을. 값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학점이라고 이렇게 문자열로 입력한 겁니다, 얘는. 문자열로 입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열로 입력하면 분석할 때 얘를 인식 못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는 뭘 인식하냐면 얘로 인식해줘야 돼요. 점수, 번호로. 번호로 이렇게 숫자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3, 4,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3이 뭔지 4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이제부터. 이 값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부여해줍니다. 자, 여기 1, 2, 1, 2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그럼 1이 남자예요? 1이 여자예요?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1을 남자로 할 수도 있고 1을 여자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밍을 꼭 붙여줘야 돼요. 명목 변수일 때, 즉 범주형 변수일 때는 네이밍을 꼭 써줘야 됩니다. 그걸 여기서 세팅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레이드라고 돼 있는데 그레이드에서 여기 보면 값이라고 돼 있습니다. 값. 자, 여기 화면 다 보시고요. 여기 값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여기 클릭하면 오른쪽에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얘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값 레이블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값인데, 자, 1점을 뭐라고 불렀죠? 1점을 우리가 F. 이렇게. 1은 F. 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줄게요. 꼭. 자, 그러면 2는 뭐죠? 2는 D. 3은 C. 아이고. 4는 B, 5는 A. 이렇게 해주는데,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냥 해주면 되고, 추가 누르는데, 가끔 가면, 저도 이렇게 가끔 에러 냈는데, 뭐를 에러 냈냐면, 맨 마지막에 해놓고, 맨 마지막은 추가 버튼 안 누르고 확인을 눌러버려요. 그럼 여기 없죠? 꼭 추가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 돼요. 에러를 가장 많이 발생해요. 여기 제일 마지막 거 보통 다 안 넣고 그냥 확인 버튼 눌러요. 마음이 급해서. 꼭 추가 버튼 누르고요. 확인을 꼭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변수를 한번 일별량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분석 들어가시고 분석 위에 메뉴 중에 앞으로 우리가 다 분석을 많이 쓸 겁니다. 분석을.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오늘은 뭐예요? 기술 통계 분석이죠. 그래서 기술 통계량.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얘가 순서형일 때와 또는 범주형일 때, 또는 일별량 범주형일 때, 다별량 범주형일 때, 일별량 순서형, 이걸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가 도수분포표는 범주형이면서도 변수 하나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빈도 분석이라는 걸 씁니다. 첫 번째 것부터 우리가 쓰겠어요. 빈도 분석 클릭하시고 그레이드라는 게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왼쪽은 SPS에 있는 변수명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조사할, 분석할 내용을 오른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항상. 왼쪽에 있는 거 누르면 안 돼요. 분석이 안 돼요. 왼쪽은 현재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 분석한 거를 넘겨주는데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화살표를 눌러줘도 돼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화살표를 눌러줘도 되고요. 일단 그레이드 하나를 우리가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량을 누르면 뭐라고 막 뜨는데 평균 이런 거 우리 필요 없습니다. 다.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요. 도표 들어가서 그 중에서 막대 도표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막대 도표. 만들 때 막대 도표까지 하나 더 만들어라. 표,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막대 도표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막대 도표 값에 표시를 해줄 때 빈도, 즉 개체수로 할 거냐 아니면 전체 퍼센테이지로 할 거냐, 누적 퍼센테이지로 할 거냐, 상대 비율로 할 거냐, 요거는 결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제 퍼센테이지를 많이 쓰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뭐 빈도도 많이 쓰고요. 빈도로 갑시다. 그냥 우리는. 자, 됐어요? 나머지는 뭐 건드릴 필요 없게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레이드에 따라서 F가 2명이고요. D가 6명이고 해서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수분포까지 그려집니다. 막대 그래프까지 그려지죠. 자, 그런데 보통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래프가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보고서 쓸 때는 이렇게 나온 이 표를 가지고 이거를 카피에다가 엑셀에다가 붙이면 그냥 붙어요. 복사하기 해가지고. 그래서 엑셀에서 그래프는 대부분 그립니다. 여기서 안 그려요. SPSS에서는 그래프 기능은 있지만 실제로는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엑셀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엑셀로 가서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여기 보면 빈도수가 있고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유효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네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누적 퍼센트. 요거는 뭔지 알죠? 누적 퍼센테이지는 위에 누적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순서형이기 때문에 이걸 써주면 되죠. 근데 퍼센테이지와 유효 퍼센트 둘 중에 뭘 써야 될까요? 여기는 지금 똑같아요. 근데 유효 퍼센테이지는 뭐냐면 혹시 만약에 여기에 결측값, 즉 값이 안 들어가 있는 변수들이 가끔 있어요. 변수 중에. 그러면 얘가 여기는 얘를 missing 값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주는데 얘는 걔까지 다 포함해서 100%로 맞춰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효 퍼센테이지는 걔를 뺀 100%예요. 그러면 실제로 뭘 쓸까요? 두 줄에? 유효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빈도수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빈도수, 유효 퍼센테이지, 누적 퍼센테이지 세 개를 쓰는 겁니다. 됐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고서 쓸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안에서도 그래프 기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위에 그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자, 얘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에 레거시 대화 상자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만 그리고 싶으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아까 전에 표나 이렇게 분석 도구 안에도 그래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도 되고요. 자, 우리 원도표 하나만 그려볼까요? 많이 쓰는 거니까 이 중에서 원도표. 그 다음에 케이스 집단들 요거 하나 클릭해주고 요거 구분하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고 넘어가고요. 그레이드를 조각 기준 변수 이쪽에다 하나 넣겠습니다. 여기다 넣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원을 쪼갤 거냐 요거니까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면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은 이거 기능 다 지원합니다. 요 안에 뭐 A냐 B냐 이것도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다양해요. 그래프 기능이. 그래서 엑셀을 많이 씁니다. 얘는 그냥 보기만 하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거 빼고 여기서 요 값을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 이 값이 안 들어와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게 없다. 왜 이 레이블 값을 써주는 게 중요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 상태에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는 레이블의 값에 A, B, C, D를 표현한 거고요. 밑에는 안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없어요. 1, 2, 3, 4, 5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들 지금 했으니까 아, 1은 F구나, 5는 A구나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 뒤에 딱 보세요. 얘가 뭔지 알 수 있나? 오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주형 자료일 경우에는 항상 꼭 필수로 무조건 여기다가 레이블 값을 인식을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알았죠? 범주형일 때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시고, 우리